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낮이라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소식은 많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 속보를 보니까 가자 지구의 한 병원을 폭격을 해서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50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예. 가자지구 보건부가 현지 시간 17일에 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알 아흘리 아랍 병원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서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건부는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수백 명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희생자 중에는 어린아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번 병원 공습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성명을 내고 이 병원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WHO는 이스라엘군이 대피명령 취소하고 민간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병원, 의료 서비스 절대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원 그리고 종교시설 그리고 문화재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이번 참사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네, 지금 가자지구 보건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대량 학살이고 명백한 전쟁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이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발사 실패 때문이고 자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수석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분석해본 결과 가자지군의 테러리스트들이 일제 사격한 로켓들이 알 아흘리 아랍 병원이 폭발했을 때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감청을 했더니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군의 발표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양국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전쟁은 전쟁만큼이나 또 서로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곤 하죠. 자, 그런데 그 결과 때문에 이번 폭격의 결과로 이스라엘 방문 뒤에 요르단을 찾을 예정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요르단 일정이 일단 연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병원 공습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하는 걸 하루 앞두고 발생했는데 당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요르단 암만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인접국 지도자들 만나서 민간인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참사로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 왕실과 협의를 한 후에 요르단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요르단 아이만 사파디 외무장관, 지금은 전쟁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 정상회담을 여는 게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은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통합위원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에 처음 모인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날 만찬에 새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이만희 사무총장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참석했고요. 통합위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여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 다양하게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통합이 정부 여당이 국민 통합의 목적, 방향성,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 자리에서
대통령 어떤 메시지 전했나요? 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통합은 어떤 가치를 기재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가치 기재는 헌법 규범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의 중요성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 통합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당과 내각에서 관심 있게 꼼꼼하게 살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통합위가 제작한 정책 제안 보고서가 있는데 예. 이걸 배부해서 당에 배포해서 적극 반영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시 받았는데 통합이 그리고 여당 어떻게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평가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들 당, 정 다 같이 더 협력하고 깊게 어우러져서 일하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국민통합위가 과거의 어떤 위원회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호평했고요.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국민 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되도록 여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국정감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가 공방 벌였죠? 맞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예. 민주당은 검찰이 꼼수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털어서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적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예.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답해야 되는데 주로 들은 게 안타깝게도 집단 뇌피셜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검찰을 향해서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구속 못 해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 투덜이 스머프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녹취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대해서 맞받았습니다. 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 이 수사 결과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책임자에게 뇌피셜 이런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고요. 투더리 스머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투더리 스머프, 집단 뇌피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투더리 스머프 좀 꽤 오래된 만화 영화 혹시 맞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 보셨어요? 저도 정확히 본 기억은 없고 어린 시절 그냥 캐릭터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투더리 만화 기억을 하면은 먼저 흑백 만화로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스머프가 파란색 아닌가요? 파란색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저도 예. 오늘 파란색 입었잖아요. 예. 저도 비슷하죠? 네. 예. 자, 그런데 또 대선 기간 허위 보도 의혹 이것도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맞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예.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 가운데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도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로 표를 도둑 맞았다라면서 민주당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차질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형사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이 됐네요. 곧 김장철입니다. 또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배추 가격 정말 많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 앞두고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 넘게 뛰었습니다. 예.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 어제 배추 소매 가격이 한 포기에 6,587원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보다 20% 비싸고 1년 전 같은 이맘때와 비교해도 11%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김장에 쓰는 가을 배추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이달 하순부터는 가격이 좀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고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민생 물가 안정 관계장관 회의 가졌는데요. 예. 배추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총 2,200톤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은 이달 말 정부가 1,000톤 물량을 50% 할인된 금액에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매년 이맘때요. 배추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 들으면요. 저도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맨날 무거워집니다. 배추 말고 다른 김장 재료들 가격도 올랐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배추뿐 아니라 파, 생강 이런 것도 가격이 지금 다 올랐습니다. 예. 대파가 1kg에 4,001원, 한 달 전보다 25%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평년과 비교하면 또 15% 비싸기도 합니다. 쪽파도 1kg에 10,000원이 넘는데 이것도 한 달 전보다 20% 이상 비싸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9% 비쌉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12개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 30% 할인 지원하고 다음 주부터는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한가위 앞두고 뭐 과일 가격 올라서 뭐 그것도 얘기 많았잖아요. 지금 과일 가격은 어때요? 맞습니다. 봄철에 이상 저온, 여름철엔 또 더웠다가 비 왔다가 하면서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아직도 비쌉니다. 사과 가격이 10개에 36,139원, 한 달 전보다 20% 넘게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감 가격도 올랐는데 10개에 17,571원, 평년보다 무려 70% 이상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소매 물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줄 몰랐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